자, 그리고 아주 높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요. 매불쇼에 행차를 하셨습니다. 진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치인이야. 그냥 정치하려고 태어났고요. 정치가 제일 재밌어.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승리의 메신저 정청래입니다. 승리의 메신저. 당신은 안녕하세요. 정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치 아니, 먹고 살지요. 오늘 매불쇼 이렇게 들어오실 때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오셨어요. 네, 대단히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네. 지난 대선 기간에 그 호남에서 열심히 또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골목골목. 예, 골목골목. 네. 감사 인사로 또 호남에 내려가셨고요.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자는 이제 경호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국민께 감사 투어. 국민께 감사 투어. 네, 그래서 네. 9군데 다녀왔는데요. 관절을 가느라고 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3군데는 못 찍고 그런데 장흥, 보성, 광주, 말바우시장은 다시 내려가기로. 말바우시장. 못 찍혔으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께 감사 투어. 뭔가 그래도 정치적 노림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진심으로 감사하겠지. 예. 진심으로 감사하겠지만 네. 뭔가 좀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생각도 같고 네. 노선도 같고 네. 얼굴도 닮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대신해서 정청래가 네. 왔노라. 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네. 그때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네. 뭐 잠깐 뭐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대단히 짧게만 보겠습니다. 네. 보다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바로 끊으세요. 네. 함께 볼까요?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왜 이렇게들 많이 모이셨어? 와 너무 많이 모이셨네. 무슨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아니 이거는 사람 많은데 가신 거 아니에요? 저기는 많이 저기는 모여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갔고 나머지는 이제 모였고 저으로. 이겼다! 국민이 이겼다! 네, 요 정도 하시죠. 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난 놀랬는데 네. 사람이 운집한 곳에 가신 것 같아. 한 군데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는 캔들라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는 한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원래는 저걸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일정을 다 끝내고 순천만 국가 그 정원에서 좀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 근데 매표를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잘 왔어요 했더니 저기 사람 엄청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모르고 갔는데 저기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댓글에 눈썹 얘기가 많은데 네. 눈썹 문신하신 거예요? 아니 눈썹이 다 없어져 가지고 예. 지금 칠하고 왔습니다. 칠한 거죠? 네. 본인이 칠하신 거죠? 아니 우리 비서가 칠해줬어요. 근데 까맣게 탄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너무 어색하대요. 아니 네. 예전에 홍준표 시장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보좌관님이 서해하셨던 분이랍니다. 여러분 오해 없었으면 문신이 아니고 네. 보좌관님이 서해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좀 됐나 봐요. 네. 보좌관을 좀 문책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칠했군요. 아니,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길어요. 아 그렇습니까? 관자놀이까지. 여기까지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평소에 잘 칠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짧아졌어. 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아니 매불쇼라서 특별히 신경 쓰신 거예요. 왜 그래? 박수산 씨 머리보다는 덜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부분은 눈썹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민주당 1, 2기 지도부들을 한남동 그 유명한 관저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기 지도부, 뭐 1기 또 최고위원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함께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진 하나 좀 잠깐 볼까요? 네. 아. 여기 이제 그 1, 2기 지도부들 다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정청래 우리 위원장님은 또 단둘이 또 찍었잖아요, 사진도. 네. 아유, 세상 행복한 표정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렇게 초대하는지를 모르고 이제 호남 투어 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좌관한테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네. 대통령 관저에서 네. 만찬이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누구 가요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 없다. 보안이다.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장흥, 보성, 말바우 시장 이렇게 일정이 돼 있었거든요. 순천 아랫장 시장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 바빠요. 그리고 못 가요. 그랬대.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의원님 누구를 부른지도 모르고 그냥 몇십 명 부르면 그 여기 일정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뭐.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하고 통화하는데 저 갈 건데 가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부르는데 했더니 1, 2기 최고위원들을 부른다는 거예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다시 급하게 올라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하고 그 다음 날 오전 일정만 하고 바로 올라왔죠. 갔는데 네. 아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는데 제일 일찍 가셨어요? 아니 좀 늦게 갔어요. 네. 근데 없어. 봤더니 우리 수행비서가 국회 의장 공간 앞에 내려놓더라고. 아니 뭐 도대체 그 전혀 다른 곳 아닙니까 거기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의장 공간 옆인데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 경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잘못 왔다고 다시 돌아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만찬 장소 옆에 바로 연결된 데 잔디밭이 있고 그 문제 뭐 수영장 있고 정자 있고 네. 그리고 거기 갔더니 제가 거의 다 제일 늦게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호남도 그렇지만 이번에 관제 초대받은 의원들도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그렇게 웃어요. 지금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네. 너무 어렵게 됐잖아. 그러니까 호남 3박 4일 다녀보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공기가 달라지고 하늘이 더 맑아졌대. 네. 그리고 뉴스를 자꾸 보고 싶대. 맞아. 뭐 그런 건데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날 모이신 분들도 그렇게 웃음꽃이 펴요. 근데 관제도 갔더니 막 이미 다 웃고 깔깔하고 막 화기애애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그래서 문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저 산 쪽에서 대통령이 혼자 걸어오고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의전 비서관하고 이렇게 같이 쭉 내려오는데 한참을 한 100m는 걸어 내려오신 것 같아. 혼자 산속 근처에서 그 잔디밭 밑으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악수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으로 엄청 가깝게 매일매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네네. 그 좀 달라요. 어때요? 그래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인사를 했는데 네. 순간 네. 고개를 어느 정도까지 숙여. 그리고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거 보고 다 따라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네. 좀 고개를 많이 숙였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너무 어색해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냐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대통령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님자 붙이기는 뭘 붙이냐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 따라서 다들 고개를 그 정도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명한테 내가 지적을 했어요. 누구한테? 그거 너무 고개를 들 숙이는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팍 더 숙이고.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박찬대 원대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하지? 뭐 호칭을 어떻게 해? 대통령님이지. 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로 하지?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기는 가만히 생각했더니 명통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명통이요? 이재명 대통령 줄여서. 명통. 근데 내가 그건 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네. 조금 사사롭네요. 이야기가 다룰 내용이 많은데. 다룰 내용 많은데. 아니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분들부터 저는 권위 리더십을 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깍 뜯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석에서조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항상 선봉에 서니까 제일 먼저 찍었어요. 아 제일 먼저 찍으셨어요? 네. 아니 무슨 권한으로? 아니 내가 그냥 찍겠다 그랬지. 그래서 저게 두 번째 찍은 사진이에요. 어느 게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게. 아. 저거는 두 번째 좀 자연스럽고 많이 사람들 찍은 다음에 했는데 처음에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제가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정청래 그렇게 친- 위원장도 긴장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와. 제가 이게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벌리고 찍었대요. 어. 그러면서 긴장이 잔뜩 된 상태로 해서 그 사진은 못 쓴다고. 아, 쓸 수가 다시 없다. 찍으라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교정해서 찍은 거예요. 아.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인 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개인 차원으로 찍으신 게 그리고 없죠? 서은숙 최고하고 임선숙 최고가 개인적으로 찍어준 것도 있어요. 아 저한테. 있어요? 네. 어. 제가 미리 얘기했죠. 나 찍어라.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좀 좁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 위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파면 이후에 일주일간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너무나 기이하게도 수돗물 228톤을 썼다. 그래서 이거 너무 미스터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진 찍으면서 대통령 관저 모습이 조금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물을 담은 수조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두고 토요일에 참석한 분들이 개 수영장으로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네. 바로 그냥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개 수영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외빈 방문 때 야외 행사를 하는데 조경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수경 시설이다. 온수 공급 설비 설치돼 있지 않다. 23년 가을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설치한 거다. 그리고 수경 시설 옆에 저 사진 보시면은 대리석이 넓게 깔려 있는데 네. 이 공간은 외빈 방문 때 식사나 차담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이렇게 넓게 해둔 네. 거다. 이게 조경용이야? 이게 뭐가 예뻐? 네, 수경 시설도 좀 어색하고. 그리고 야외용이라고 하는데 거기 혹시 조명이 있던가요? 조명 그리고 예비리. 저거는 그냥 잔디를 덮어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뭘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네. 이렇게 했고 좀 불필요한 시설 아닌가? 저도 가자마자 의원들이 다 이거 개 수영장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이 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얕아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조경용을 했다면 저렇게 시멘트 발라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게 무슨 조경이야? 저게. 자연스럽게 하겠지. 저기 보면 그리고 저는 조경용 아닌 것 같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낮게 내려갈 수 있는 단이 있어요. 계단이 맞아. 있어요. 네. 그냥 보여주기용이면 저 계단이 왜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조경용이면 되게 연꽃도 있고 그렇지 누가 저렇게 사각형으로 아니 이거 만들어? 무슨 조경이 이런 조경이 어딨어? 조경용이라면 연못 같은 형태를 하고 그럼요. 네. 수경식물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렇겠죠. 네. 거기 개구리 몇 마리 넣어놓고 이렇게 보통 하는 거잖아요. 네. 가운데 뭐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놓고 저는 그런 느낌 전혀 없었어요. 저 바닥 모양도 그냥 목욕탕. 타일이잖아. 그런 타일. 타일이거든요. 네. 조경용 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 수돗물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기엔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맞아. 저걸로 그러기에는 부족해요.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작아. 네, 얕고. 규모가. 예. 만약에 매일매일 갈아도요? 에이 너무 에이. 저걸로는 안 돼요? 예. 어렵지. 200톤인데 일주일에. 근데 저희는 저것도 좀 의문스러웠지만 그 정자 있지 않습니까? 네, 정자. 정자 꼭대기 처마가 예를 들면 조선의 그런 처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저기는 좀 들러왔는데 무슨 상투 뜬 것처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뾰족하게 저게 한국의 건축 양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는 또 저거 일본 양식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네. 저게 원래 이제 비엔날레 전시돼 있던 그렇습니다. 거를 김건희가 마음에 든다고 뜯어서 옮긴 거고요. 네. 원래 전시물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저 지붕이. 네. 그걸 옮긴 다음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의혹을 가지실 만 하죠. 한국의 기와집 양식, 정자 양식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람이 몇 명이 쉬기도 좀 좁은 작은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걸 왜 세워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 미등기죠.
뭐 그렇다고 저는 들었어요. 기사에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게 지금 수영장인지 뭔지 이 정체를 알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돗물을 썼다는 것도 나는 납득이 안 아니, 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네. 왜냐면은 이 관제 입주한 직후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수도량이 늘어서 이 마지막으로 집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것 때문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어려워.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 이렇게 폭증한다고 네.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12월 달에 더 늘었잖아요. 무슨 수영물 아무리 온수를 쓴다 그래도 12월 달에 저렇게 늘어. 또 온수는 없대요. 네. 맞아. 어제 가셨던 분들은 이게 온수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런 건 알 수는 없었어요. 알 수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온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몇몇 사람들이 혹시 개털이 있나 보자. 그래서 막 개털 주로 다니고 막 했는데 개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이것도 역시 미스터리로 네. 남은 상태에서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는 아니 저기 의원님 저기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 관저 들어가실 때 대통령님들 찜찜하지 않으시냐고. 괜찮으시대요 진짜. 또 행여나 또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이 시대 참 궁금인으로서 또 호기심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대통령 근데 발언 옮기지 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 그냥 뭐 어떠냐고. 아. 근데 저희가 올라갈 때 보니까 철조망은 있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철조망이요? 그때 체포 때 철조망 친구 했잖아요. 네네. 그건 없어졌더라고. 근데 거기가 가보니까 가파른 경사더라고요. 그래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철조망도 없고, 근데 올라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화면에 우리 많이 봤던 하얏트 쪽에서 봤던 네. 거기를 다 갔죠. 그 이상했을 것 같아 기분이. 네. 야. 그래서 제가 그건 여쭤봤어요. 여기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근데 청와대 수리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그 법사위원장님. 네. 청와대가 빨리 수리가 돼야 이제 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 개방하고 그 관광에 대비한 일만 계속하고 있던데 아직도 그 문제가 심각하던데. 청와대 대통령 관저까지는 공개가 안 됐답니다. 그 입구까지만 공개됐고. 네. 근데 좀 낡은 시설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는 빨리. 근데 아니 일단 출입 통제를 시키고 그 관광 홈페이지부터 막아야죠.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신축 공사하고 있대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관광객을 그거는 위한 그러면 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즉시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한다고요? 누구신데 지시를 해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아니 대통령실 아니 비서 지시라는 단어는 사과하시죠. 제 학교 후배거든요. 아니 후배 아니 그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인원 넣겠다. 네. 빨리 하라고. 네네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빨리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꼼짝을 안 하고 바로- 있어요, 바로 아직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그리고 고맙습니다. 매불쇼 민원사항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즉각 청와대는 빨리 조치를 하고 네.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지시할 수는 없고 앙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워낙에 그 지난 대선 기간에 슬로건 자체가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본인이 대통령인 걸로 지금 착각하는 듯한 아니, 그러니까 모양. 호남 이번에 3박 4일 가니까 네, 실제로 대통령이 못 온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가장 이재명스러운 정청래가 왔다. 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온 거와 같다. 사람들 다 그렇게 인식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리고 얼굴도 많이 닮아졌대요. 이제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 얼굴이 좀 닮아간다면서요. 인식은 처벌 못한다고 했죠? 인식은 처벌 불가입니다. 최찬영님 2시 반입니다. 네네, 자 빨리 네. 지나갑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민정수석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네. 짧게 요거 좀 정리하고 의견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문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 키우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야. 지금도 댓글에서 난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리박스쿨로 간주할까 고심 중에 있습니다. 네. 오광수 내정설이 흘러나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지지해 주자. 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 번에 검찰 개혁이 이제 미완으로 끝났으니까 오염된 정보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좀 검증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 틀린 목소리 있나요? 없죠. 없죠. 네, 없죠.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둘 다 너무 건강한 말이고 둘 다 맞는 말이야. 네. 네.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너네들 때문에 이재명 정부 다 망친다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 네네. 너무 많다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 한 줌인데 여기 이제 많아 보이게끔 하는 거지.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런 네, 저는 그렇게 분위기를 보입니다. 만드는 예.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을 리박스쿨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려를 임명하기 전에 다 나왔잖아. 네. 그럼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다 알고 보고 듣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임명할 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인사에 대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오. 대통령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뭔가 깊은 뜻이 있겠거니, 네. 그리고 다 말할 수 없는 뭔가 있겠거니, 아, 일단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호남에 가서 이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4일 6시 21분 프로 나는 여당 의원이 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당 지지자가 됐다. 야당 지지 때는 비판이 주 기능이라면 여당은 책임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 홍보 도우미가 돼야 된다. 그 역할을 하겠냐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저러한 다소간에 알 수 없는 네. 가운데에서 있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다.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서운함이 뭐예요? 아니 이제 왜 민정수석을 오광수를 했을까? 아니야. 이런 서운함을 가진 사람이 없고 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걱정이죠. 걱정. 그러니까 서운하면 누가 서운해? 걱정과 서운함은 같은 말입니다. 누가 서운해 이거를? 아니 누가 서운해 이거를? 언어의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에요. 하여튼 걱정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는데 믿어주시라. 네. 그리고 제가 곁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정확하고 댓글도 가장 많이 읽고 있고 네. 다 파악하고 있다. 네. 그리고 관저에 가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 말을 직접 전할 수는 없고 그렇죠. 제가 그냥 유권 해석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도 그쵸?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고. 네. 그런데 제가 유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정수석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 그거는 맞죠. 근데 그래서 민정수석 중요하긴 하죠. 근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심부름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심부름을 잘할 사람을 골랐다라는 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한다면 네.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선 검사들이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걱정이라고 그랬죠? 걱정이죠, 걱정.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Don't worry, be happy. 네. 네. 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알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관저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네. 정청래 위원장님의 언어로 지금 전달을 한 겁니다. 네, 유권에서 그래서 다 알고 있더라 이런 우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 개인 주장인데요. 어떤 결정을 대통령이 하시면 네.
그것이 다소간의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지금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매불쇼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혹시 까고 싶어도 좀 까지 말고. 아니 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없는데 뭘 그리고 어떻게 지금 비판해.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아니 됐어. 그러니까 근데 네. 사람들은 네. 어차피 다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네. 사람도.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도 대통령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렇죠. 결정이 되면 그렇지. 그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지. 예, 도우미가 돼달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검찰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근데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우리가 왜 생기게 됐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 생긴 거야. 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이. 근데 근데 이재명 검찰 대통령이 개혁의- 당사자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농도로 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그걸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왜 제 말을 끊어요? 왜 본인이 말을 끊기고 그래? 계속 하면 되지. 아 왜 나한테 지냐? 알겠습니다. 아, 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그 동안에 검찰이 그렇게 날뛸도의 민정수석 역할을 그대로 둔 채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을 다 고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진 법과 제도화에서의 민정수석은 네. 누가 되더라도 그때처럼 사장기관을 다 통틀어서 정보를 꽉 쥐고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야당이라든가 자기가 탄압하고 싶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서는 민정수석이 아닌 그 상황에서의 민정수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옛날식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민정수석을 생각하니까 검찰 출신을 거기 또 앉히면 어떻게 해라는 걱정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박자가 중요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법으로 제도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제 해석인데 왜 하필이면 특수통이라는 네. 또 걱정을 좀 했던 그런 분으로 했을까 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검사들 특수통의 검사들의 앞으로의 벌어질 양태를 초기에 진압하려고 잘 아는 분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요거는 이제 추측으로 가시죠. 또 괜히 또 일커질 수 있으니까. 추측과 해석이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해석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네네. 예, 그냥 추측 정도로 좋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추론으로 가죠. 합의해서 절충해서 앉아. 추론으로. 아, 정말. 네, 들어갑니다. 정말. 네.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 수사와 기소는 네. 분리해서 한다. 요건 이제 정확한 확고한 원칙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선 전부터 제가 이제 대통령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집권 초반기에 힘 있을 때 네. 할 것은 다 해야 된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6개월을 지나면 안 된다. 6개월 안에 다 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와 관련해서. 네, 우상호 정무수석. 네. 근데 그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62년생이고 4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책상 이분보다 이제 위에 있는 분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강훈식.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 네. 강훈식 의원은 강훈식 실장은 75년생인가? 73년생. 그리고 삼선 의원. 네. 요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지위와 나이와 역할은 무관하다. 그리고 그게 그야말로 적재적소 역할에 따른 인사 철학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비서실장이 직급상 높을 수는 있겠으나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 그리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진짜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대통령 당신도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추론합니다. 네. 네. 뭐 근데 그 오히려
야권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야권에서. 야권에서. 야권에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이것도 제가 추론하건데 네.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네.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연락도 하고 아. 그러지 않았을까 본인이 혹시 뭐 고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설득까지. 인사다라고 저는 추론하는 바입니다.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튼 그 방송 나오는 야권 인사들, 논객들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인사에 대해서. 네. 그 동안에는 막 너무 거칠게 할까봐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는데 이걸 보고 그러니까 정청래를 정무수석으로 안 한 것은 다행인 거죠. 잘하시네.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정청래를 만약에 정무수석 했으면 뭐 네. 조선일보 뭐 이런 데서 난리 났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또 형님한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 이번에 그 JTBC 전 사장인데요. 네. 이번에 그 홍보소통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도 되나? 뭐요? 네. 양지 열사님의 네. 직속 아, 직속 선임. 네. 오. 직속 선임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높이 모셨던 팀장이실 때 말단 팀원이었고요. 네. 저는 아직도 저 양반이 무섭습니다. 바로 직계야. 그래요? 직계. 30년 전에 사회부 말단에 있었을 때 모셨는데 네. 식영캡이라는 표현을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경 캡할 때 예, 제가 이제 사스마리를 사스마리 했구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언론 뭐 어떤 가장 전위대 내지는 뭐 특공대 뭐 사건 사고를 요즘에는 식영캡의 역할이 좀 줄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아주 일을 열심히 내지는 잘해서 악명을 떨쳤던 분입니다. 거의 그냥 뭐 일하면 아니, 그러면 양지열 죽어났어요. 변호사는 홍보수석실에 7급 뭐 행정관으로 가는 거야? 제가요? 저 이제는 변호사입니다. 왜 아니, 혹시 그러십니까? 연락 없어요? 아 지금 아니, 저 밑에 들어서 일하고 싶은 아니 생각 그때처럼 없습니다. 부려먹으려면 편하게 야 지열아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절대 다시 일할 생각 없습니다. 야 가방 좀 들어라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 인사를 보고 제가 느낀 건 야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딱 저런 스타일만 어떻게 골라서 같이 데려다 쓰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호남 가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어떤 대통령은 출근을 안 한다는데 어떤 맞습니다. 대통령은 퇴근을 안 한다더라. 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저 같이 간 이기현 사람들은. 수석이 딱 퇴근 안 했습니다. 진짜. 퇴근 안 하는 스타일이랍니다. 예, 새벽에도 그냥 전화해서 어디냐 이런 나가라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법사위원장님 나와주셨으니까 요거는 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법률 쪽으로 뭐 말만 하면 다 틀리는 네.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니까 이분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내놔라. 민주당아 이제 좀 줘라 우리한테 이렇게 SNS에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입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야당이 맡았으니까 이번에는 여당이 맡아야 된다. 댓글에 전 동의합니다. 거기. 지난번에는 야당이 맡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여당이. 이제 순서를 바꿔서 한 번씩. 여당이 이렇게 맞는 게 맞다. 네. 이런 댓글이 있어서 난 진짜 저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진짜 정무수석과는 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좀 바랄 걸 바라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그게 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법사위원장이라서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 하려다가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 웃고 말았어요. 네. 난 반댈세.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0%. 0%. 0%. 아, 0%. 영어로 0%. 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아픔이 있잖아. 물을 가치도 없어요 이거. 예, 0%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네. 6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 8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84조. 헌법 84조. 네,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그래서 진행될지 말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서울 고법이 네. 입장을 냈죠. 자, 서울 고법의 입장은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것은 이제 헌법 84조를 거론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기 내에는 안 하겠다는 재판하지 거죠. 않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만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이대가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이대. 그렇게 저는 이게 조이대 입장이라고 봅니다. 조이대 그렇습니까? 대법원장 입장이라고 보고 법원은 어찌됐든 개별 재판부의 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라고도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법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법이 어떤 뜻인가를 해석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어진 권한이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84조에 관해서 현직 재판 대통령이 된 사람의 경우에도 헌법을 적용을 때 해석했을 때 봤을 때 우리는 계속 중인 재판도 멈추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럼 개별 다른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에서는 따르는 게 그 취지를 따르는 게 그냥 원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짧게 할 얘기를 길게 하고 계시네.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위원장님이 나와 계셔서 네. 저한테 말할 기회가 조금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라도 해야 됩니다.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와. 대한민국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게 네. 80사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항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은 재판이 다 중지돼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에 12일 날 통과를 시킵니다. 일명 재판 중지법. 그래서 오늘 저는 발표할 것을 대략 예상하고 있었는데 마치 법원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까 재판 중지법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익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렇지. 오전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의하면서 관계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 중지법을 12일 날 통과시킨다. 정청래야. 정청래. 아니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딴지 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여기서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연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문제되기 전에 대선 전에 형사 절차는 헌법 84조에서 중지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 눈치 보다가 그렇지. 이게 정권이 교체되니까 그렇죠.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떡 하나 주는 것처럼 건방져.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비공개 거래가 아니라 공개 거래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12일 날 재판중지법은 통과시키자 하고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같이 네.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있잖아요. 네. 이것도 원칙대로 처리하자. 네. 진짜로요? 네. 그렇게 또 돌아가갖고, 그거는 조금 기다려봐. 아니, 이렇게 아니야. 하지 마시고. 아침에 회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랑 저랑 원내 부대표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자. 박수 한번 더 쳐드립니다. 미치다.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그럼 유화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됐을 때 그 네. 원칙이 산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매불쇼 나오기 전에 네. 12일 날 전체 회의가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럼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는 11일 날 오전 11시로 네. 열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보좌관한테 얘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오늘 이걸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고민할 것 같아서 네. 최욱의 고민을 해소해 주자. 그거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인간적 배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고민했냐?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 속도 조절을 네. 시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원래 보내기 전에 법사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사위 처리까지는 박찬대 원내대표랑 얘기를 끝내고 네. 소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중간에 네. 좀 속도 조절을 하자, 네. 숨고르기를 하자.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법사위 전체 회의는 취소합니다.
라고만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아 그러나 이제 다시 네. 추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런 얘기 있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저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뭐 딜레이 좀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정청래 리스크 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휘두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전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11일 날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이것은 오전 10시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핵심은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 이 여론 형성을 진짜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들으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대법관들은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져서 뭐 반대를 할 수 있겠으나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그 사단이 났던 것도 대법관 증언을 하는 효과로 상고법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꼼수잖아요, 꼼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로 소부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일선 판사들은 승진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16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1년에 상고심 4만 건. 4만 건. 4만 건. 그리고 제일 그리고 중요한 한 명당 것은 3천 건.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오히려 3심에서는 그 재판 자료 이런 걸 더 유독 유심히 더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연구관들이 뭐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판받을 권리 그렇죠. 그걸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보나 아니면 그렇죠. 법원 사정으로 보나 국민의 이익적인 측면으로 보나 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희소성에 같이 14명에서 30명으로 떨어지면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알량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론 얘기하셨는데 네. 어쨌든 여론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늘어지잖아요. 말만 많아져요. 반반으로 가게 돼요. 말만 반반으로. 늘어지고 괜히 이게 다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또 언론에서 만들어낸다고요. 네. 저는 10일 날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 전혀 진짜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너무 국민에게 도움이 되거든. 그렇죠. 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나는 대법관들이 나서서 빨리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많아. 아니 아까 딱 짚으셨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실은 편법으로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편법. 본인들도 네. 편법으로. 왜 그걸 편법으로 해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아니, 편법. 그러니까 이런 국가 기관에서 그 기관의 조직과 인원 예산을 늘려준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니 대법원도 인원이 늘면 예산이 늘잖아요. 그거 해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한다. 네. 야, 근데 정말. 최소한 매불쇼 여론은 지금 댓글상 네. 시끄럽고 100명으로 늘려. 매불쇼 여론은 또 다르네. 시끄럽고 100명으로 늘려. 30명도 적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불쇼 여론이 가장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엑기스들만 여기 다 모여 있더구만요. 그 말씀이 많다는 여론이 대세거든요 지금. 그것도 사실이죠. 바로 수용하시네. 그것도 사실이죠. 아, 이거 사실입니다. 네.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대단하시네. 탄핵 소추위원 할 때 말 못하는 고통이 나에게 제일 큰 고통이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고 전략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해석이죠 본인의 해석. 추론입니다. 자, 우리 법사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눕니다. 네. 위원장님, 그 민주당의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안 여쭤봐서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쭤보지 않습니다. 네, 여쭤볼 필요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저도 이제 정치적 지위가 있고 당내 아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매불쇼에 함부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우리 월요일 고정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지역구 한복판이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국회 출퇴근하면서 네. 시간이 나거나 짬이 나면 궁금해서는 몇 번 그냥 불시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너무 박절하게 나가요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구경이나 좀 하고 가게. 네. 네. 아 여기가 그 공교롭게도 지역구니까, 지역구예요. 맞아요. 네, 공교롭게도 맞아요. 위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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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